가파른 코로나 확산세에 정부가 모레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이 불가피해지면서 민주당은 선 보상, 후 정산 제도화를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들의 불법 도박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인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첫 번째 대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야는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국토보유세,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쳤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대선을 80여일 앞두고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와 윤석열 후보 배우자 관련 의혹 등 여야 리스크들이 급부상한 대선 전국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자 정부가 모레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등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합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행 한 달 반 만에 멈춰서게 된 건데요.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사과하며 손실에 대한 선보상, 후 정산 등 폭넓은 보상을 약속했고 야당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비판하며 소상공인의 긴급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 발표에 따라 토요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수가 4명으로 축소됩니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거리 두기 조정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시행되고 정부는 연말에 방역 상황을 다시 평가해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상 회복을 위한 속도 조절이라며 방역을 위해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면 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 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입니다. 정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피해에 대한 폭넓은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보상 후 정산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고통을 견뎌오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대책 없이 대선을 의식해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다고 비판하고 종전과 같은 방역 대책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 보상이라면서 추경 편성도 시사했습니다. 기존 방역 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서 자영업자 긴급 피해 보상에 임하고 그래도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추경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정의당은 사회적 거리 두기는 만능 방패가 아니라면서 국민에게 다시 통제 방역을 요구하려면 대통령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자영업자 단체는 정부의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반발하며 오는 22일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회 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서 지대 개혁을 강조하고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형태의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장남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곧바로 인정하고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후보 직속 기구인 사회적 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전환적 성장의 핵심 요소로 지대 개혁과 디지털 전환, 기후 정의, 교육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도한 불로소득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 통합을 저해야 한다며 지대 개혁을 통해 노동하는 사람이 다시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국가의 부우 중에 뭐 평균적으로 20% 또는 25% 가까이가 이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서글프고 오늘의 우리 국민들께서 좌절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주원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대개혁은 사회적 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 시절 강조했던 의제로 이 후보와 추 위원장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의기투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후보는 국민이 직접 인재를 추천하는 플랫폼 국민추천 국가인재를 통해 선발한 5명을 발표했습니다. 청소년의 복지와 권리 향상을 위해 활동한 고3 학생과 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 취약계층을 돕는 의사, 지체장애 3급 기업인 등입니다. 당 지도부 주도로 이뤄진 인재 영입 1호 조동현 서경대 교수가 사생활 논란 끝에 사퇴하고 부실 검증 책임론이 불거지자 인재 영입 전략에 변화를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의 장남이 과거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불법 도박 경험과 관련된 글을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선 아들이 맞다며 사과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도 당사자로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에 대해 청와대는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11개월 동안의 양도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을 경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면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어제 노동계를 찾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은 경제계 인사를 만났는데요. 윤 후보는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기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배우자 김건희 씨의 경력 허위 기재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는데요. 공식적인 추가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인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행법 체계가 인허가 한 것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인허가 중심이 아닌 특정 행위를 규제하는 행태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서 제도를 제가 바꾸고 제가 현장에서 이 법을 적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는 꼭 해내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 후보가 어제 노동계와 만나서는 경제계가 반대하는 노동이사제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오늘은 경제계에 친기업적 발언을 했다며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허위 기재 논란에 대해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다만 별도의 공식 사과 요구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 후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일단 김건희 씨 스스로 사과하겠다고 했으니 어떤 형식의 사과를 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대위는 민주당의 채용 비리 주장을 거짓 프레임이라며 무분별한 인격살인적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이용호 의원에 이어 호남 출신의 윤영일 전 국회의원을 영입하며 외연 확장에 속도를 냈습니다. 연일 정책 공약 발표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전 국민 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 통합을 위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책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 여야 5당은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을 주제로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대선 정책 첫 토론회. 핵심 이슈는 역시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완화와 국토 보유세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국토 보유세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또 추가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주택자를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위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야는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을 두고도 열띤 공방을 펼쳤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맞서며 원전 위험성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부각했고 원전 기술의 불확실성에 비해서 이미 재생에너지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낮아졌고 또 효율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민생당은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나아가 원전 경쟁력까지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탄소 중립은 원자력 없이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폐기할 때 상당한 또 폐기 비용이 들 겁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방도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개발이익 환수법과 특검 수용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그의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가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번째 대선 정책 토론회는 사회복지 노동 분야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8일 펼쳐집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이른바 타임오프제 관련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여기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며 표를 얻기 위한 발언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 도입은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더는 입법에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출제 오류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퇴와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한 명의 사태로 무마될 일이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평가원이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 사법부의 판결까지 받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선풀재단과 국회 선풀위원회가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는 국회의원 61명을 선정해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전국 청소년 선풀 SNS 기자단이 본회의 등 국회 회의록을 분석해 뽑은 올해 선풀 대상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민의힘 김영동,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았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박병석 의장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로 국회의 품격을 더 높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고 선풀재단 민병철 이사장도 언행에 조심하고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원들의 소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여야 국회의원 28명이 참여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부포럼이 출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부포럼은 여야 간 대립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행정실무와 예산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부포럼이 여야를 떠나 국민과 국익을 위해 협력하길 바란다며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동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년 3월 대선까지 이제 80여일 정도 남았고 그만큼 여야 후보들의 이제 발걸음이 이제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가정 리스크가 이제 최근에 동시에 이제
불거져 나왔네요. 네, 정기국회가 끝난 대선 전국에서 이제 대선까지 내년 3월 9일까지 한 83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여야의 후보자 검증, 또 후보자 가족들의 검증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배우자 의혹에 송구하다고 밝혔고, 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들의 도박 의혹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네. 네. 송구하다. 이 해명에 대해서도 또 이제 그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사과하다 아니면 송구한 마음이 있다. 정식으로 사과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아들 도박 의혹은 오늘 아침에 이제 제기된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는 바로 신속하게 사과를 했네요. 네, 관련 보도가 나온 건 오늘 오전 한 언론 보도에 의해서 나왔는데요. 네. 이 후보 장남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200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올린 글 200여 개를 근거로 해서 불법 도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4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후보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아들이 맞다.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서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사회대전환위원회 오늘 출범식이 있었는데 그 출범식 직후에도 기자들 앞에 서서 사과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네, 이 후보가 이제 입장문을 내고 또다시 1시간도 안 돼서 고개를 숙인 건데요. 네. 사실 인정, 여기에 또 사과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방금 화면에 나오진 않았지만 직접 일어나서 이제 그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까지 했거든요. 네. 아들도 이어서 이제 그 자숙하겠다는 또 입장 표명까지 했는데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신속하게 사과한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들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에 또 이제 사실관계 확인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언론 보도가 된 지 4시간 만에 입장문이 나온 건 이 논란이 이제 확산되지 않게 막겠다는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네. 어쨌든 이 취재가 됐을 때 이 후보는 이미 알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비되는 효과를 좀 누린 게 아니냐. 누렸다기보다 대비되는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건데 네.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배우자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제 아니다. 이제 좀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모르쇠로 대응을 하다가 이제 관련 의혹이 좀 증폭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후보는 잘못된 것은 이제 바로 인지를 하고 사과한다. 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고요. 또 야당의 공세는 아마 이제 계속 되겠지만 어쨌든 이 후보가 본인이 나서서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고 또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논란은 이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야당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제 그 배우자 의혹인데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이 이제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사과할 의향이 있다. 네. 이제 어제 그렇게 이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했고 그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전제를 깔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면 송구한 마음이다. 뭐 이런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아직까지는 그런 입장 표명인 것 같아요. 네, 공식적인 사과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또 일각에서는 이제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럼 국민께 충분히 이 마음을 표현했다. 그럼 사과했다라는 이런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황들을 보면 어제 오전에 윤 후보가 제기된 의혹들에 좀 불쾌감을 가지면서 네. 경황된 모습으로 이제 반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어제 한부모 가정 만나는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미흡한 게 있다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 그리고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후보의 입장이 나오기에 앞서서 배우자 이제 김건희 씨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네. 사과할 의향이 있다. 여기에는 이제 국민 불편함과 함께 이제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네.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이번 논란이 좀 진실 공방으로 좀 더 이렇게 길게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 상황에서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먼저 좀 고개를 숙인 그런 모양새네요.
자세를 좀 바로 낮췄다고 보여지는데 윤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나온 이 가치를 보면 공정과 정의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하면 공정과 정의, 이게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이유효화를 막론하고요. 이력서에는 진실을 써야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배우자가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윤 후보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공정이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상처 입을 가능성이 이제 커진 상황에서 뭐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어쨌든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시급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가 돼서 자세를 낮춘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제 발언도 함께 보실까요? 네. 어찌됐든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여권의 이런 그 공세가 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은 국민들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지만 윤 후보의 뉘앙스를 보면 네. 본인의 직접 사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김건희 씨의 사과가 적절했고 또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맞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네. 그 마음 속에는 뭐 나 역시도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면 이거 송구한 마음이 있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후보자 본인이 직접 잘못한 게 아니고 또 이게 배우자의 문제인데 또 결혼하기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좀 애매한 발언에서도 그게 좀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그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식 사과한 게 맞냐, 공식 사과를 할 것이냐라는 이제 그 질문을 했는데 윤 후보가 이제 자체 이제 사실관계, 그러니까 선대위에서 아마 이제 그 조사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배우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맞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사과를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표현들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공식 사과가 이제 오늘 내일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제 관측이 제기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오늘 이 시각까지는 뭐 그 공식 사과는 이제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자꾸 이제 좀 이런저런 입장 표명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게 윤석열 후보가 자꾸 이제 어떤 그 전제를 까는 듯한 그런 이제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여권의 기획 공세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여권에서도 또 반발하는 모습이죠.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발언에도 보셨지만 여권의 기획 공세 때문에 이게 확산이 됐다 뭐 이런 발언들이 있었어요. 네. 먼저 윤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 씨 논란에 적극 반박을 했습니다. 지난 14일 관훈 토론회에서 관련 발언을 요약하면 전체가 허위가 아니다. 일부 뭐 잘못한 부분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네. 수상 경력이라고 하는 건 그 회사의 운영 과정과 또 그 작품의 출품에 깊이 관여를 했고 또 수원여대 겸임 교수 지원서를 낼 때 재직 증명서는 정당하게 발급받아서 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또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도 관행에 비춰봐야 한다. 교수 채용에서 이 겸임 교수는 전공을 보고 시간 강사로 위촉하는 것이지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반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권의 기획 공세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다시 한번 반박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이제 대응이 갈수록 황당하다는 건데 네. 박찬대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윤 후보와 김 씨는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석고 대죄해야지. 결혼 전 뭐 사인 신분일지라도 기획 공세가 부당해도 같은 뭐 궁색한 사족들을 달면서 네. 잘못은 없지만 뭐 국민이 불편하다니 마지못해 사과한다. 뭐 이런 표현들은 오만불선한 태도라고 이제 강력하게 특히나 비판을 이제 했습니다. 기획 공세다라는 표현은 민주당이 아주 발끈한 거죠. 예, 크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민주당은 18개 허위 이력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겠다. 그리고 하나하나 밝혀내겠다. 이렇게 이제 공세를 펼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선대위 차원에서 아마 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들을 정확히 밝히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머지 더 의혹들이 증폭이 되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윤 후보에게는 이제 리스크가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족 리스크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정직한 후보라는 어떤 인식을 뭐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16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라방 나온 대선 후보들입니다. 라방, 라이브 방송의 줄임말이죠.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치권에서도 오프라인보단 온라인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권자들을 일일이 만나는 대면 유세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한 소통에 적극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제명인의 마을에 달린 게시글을 보면서 누리꾼들과 직접 댓글로 소통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최근에 머리를 어둡게 염색한 이유부터 갑작스런 탈당 요청에까지 다양한 질문에 답을 했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옛날 머리 색깔이 훨씬 좋았는데 다시 바꾸면 안 되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윤 후보님보다 더 젊은데 제가 더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사사건건 정부와 민주당이 발목 잡아 차라리 탈당하는 게 나아. 이게 뭐야? 나보고 탈당하는 거야? 내가 민주당 후보인데 왜 제가 탈당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서로 협력을 해야지.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대로. 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혼자 댓글을 보면서 40여 분간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 반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였습니다. 어젯밤 이준석 대표와 함께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 서겨울이언 TV 시즌2 첫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윤 후보. 1시간 넘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지지자와 소통을 했는데요. 특히 지난 3일 두 사람의 갈등 해소의 분기점이 됐던 울산 회동 뒷얘기를 털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울산 무슨 합의 이러는데 울산에 안 계시고 제주에 있었으면은 가서 좀 회에다가 그러려고 제주로 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울산을 가셨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울산도 바닷가니까 횟집 같은 데를 하면 어떠냐 그래서 에이 그래도 울산은 그 언양 불고기 그만. 저는 이제 울산에 그 다음날 가야 될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날 기사에 후보님이 오신다고 제주도로 오신다고 기사가 뜨니까 오히려 이게 엇갈리면 어떨까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냉정하게 그때 제가 지금 와서 이제 공개할 수 있다라는 거는 후보님하고 가까운 인사 한 분한테 내일 울산 갈 것 같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습니까? 다들 아침 회의나 뉴스 인터뷰 때 모습과는 달리 상당히 편안해 보이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쌍방향 소통에 나선 대선 후보들. 누가 2030 세대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정치톡은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지난 13일이었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북 성주를 방문해서 일정을 이어가고 있던 중에 현재 주민이 이 후보를 향해서 계란을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후보가 계란을 직접 맞진 않았고요. 수행원들 일부가 맞았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제압이 된 이 주민, 고등학교 3학년인 남학생으로 알려지면서 언론과 누리꾼들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이 계란을 던진 이유, 바로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을 철거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후보는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사드 철회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에 이미 배치된 사드는 수용하고 그 위에서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게 좋겠다라면서 달라진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의 뜻도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직후 성주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조사를 받았던 이 학생은 다음 날인 14일 오후 민주당의 탄원서 제출과 선처 요청으로 석방이 됐지만 현재 경찰 수사는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이번엔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해당 고등학생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오늘 공개한 편지 전문에는 이 후보가 내게 계란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후보는 사드 배치가 국익에 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이미 사드 배치가 현실화된 상황에 기초해서 대안을 찾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입장이 약속을 뒤집는 것으로 느껴졌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이에 대한 해당 학생의 반응이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후보 편지가 사드 철회를 외치면서 계란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고3 학생의 마음을 과연 제대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조금 전 이슈 분석에서도 말씀하시던데 여야 후보 모두 가족 리스크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선 전국에 미칠 파장, 이 문제를 논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가족 리스크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 윤석열 후보 부부가 어제 이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만 정식 사과한 상황은 아닌데 두 사람의 대응이 이번 이 논란을 더 키웠다는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결혼 전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아마 부인으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의혹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일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이제 남편한테 설명을 했을 텐데 지금 그게 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허위라고 이제 판명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사과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게 이제 기획 공세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기획 공세라는 것은 그런 음모론을 저는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일종의 경력 허위 그 사실이 없는 사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지금까지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반응, 그러니까 대응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이 별도의 논란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 의혹 자체는 김건희 씨의 의혹이지만 네. 대응 과정은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잘못된 대응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구분돼야 하는데 아마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선 주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가장 큰 명분이 뭘까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공정정의 비판하고 네. 난 대한민국을 좀 공정하게 만들겠다, 정상화시키겠다 이제 이런 명분을 가지고 출마했고 지금까지 절반의 성공을 거뒀죠.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아니 이게 바로 옆에 계신 부인께서 이거 좀 여러 가지 이상한 경력을 갖고 그동안 대학교에 지원서를 낸 거 아니냐. 곧바로 떠오르는 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해서 수사했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제 조국 장관하고 민주당 쪽 표현으로 하면 탈탈 털렸죠. 그래서 굉장히 가혹하게 수사를 했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건 뭐냐? 그러면 당신이 하는 거는 뭐 괜찮고 민주당 조국 전 장관 이쪽만 뭐 불공정이냐 이제 이런 식의 이른바 내로남불 프레임에 자기 발목이 걸려버린 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전에 주위에서 막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했다가 오후에 이제 바로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그게 네. 아니구나라고 태도를 좀 바꾸긴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대충 사과하는 태도 취하고 넘어갈 건 아니고요. 이게 실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경력 중에 뭐는 사실이고 뭐는 허위다 해서 잘못된 부분은 뭐 사과하고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야죠. 이거 좀 이 리스크를 좀 키우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게 뭐 큰 영향이 없겠지만 좀 김건희 씨가 좀 오히려 빨리 등판을 해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제가 그런 조언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네. 안타깝게도 뭐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냥 대형 사고가 터져버렸네요. 네, 그 등판 시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아마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어제 오늘 내일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지 않을까라는 이제 관측이 나온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추가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예, 아마 뭐 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걸 그렇게 시간을 끌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 사실관계 파악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고요.
이건 윤석열 후보가 하든 그 부인 김건희 씨가 하든 국민들한테 이제 오늘 설명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하여튼 시간 끌면 끌수록 의혹이 증폭이 되고 윤석열 후보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허위 경력 의혹이라는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여러 네. 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이후에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의혹 제기된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비롯해서 결혼하기 전 일이 대부분이지만 결혼하기 전 일은 뭐 사실은 김건희 씨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관련 자료에 의존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이후는 그거보다는 좀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조사를 다 끝내면 그거야 뭐 오래 걸리지 않겠죠. 네. 그러나 또 몇 시간 내로 끝낼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허위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사과를 하는 그 사과는 뭐 김건희 씨도 하고 아마 윤석열 후보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김건희 씨 문제는요, 대선 경선 때부터 윤 후보의 최대 리스크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선대위가 사전에 대비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김건희 씨에 대한 관리 안 한 걸까요? 못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두 가지 다 같아요. 그렇게 뭐 빨리 나서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안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막상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좀 손발이 안 맞았다고 합니다. 내부에서 이제 그래서 못한 측면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저는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 경호원이 이제 카메라 기자하고 만나니까 급히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네. 머리 뒤쪽을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전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아니 저거를 대통령 후보 부인이면 공인인데 너무 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관리를 안 하고 있구나. 그 경호하시는 분인지 수행하시는 분인지 그분의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 큰 사고였던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대통령 후보 부인은 굉장히 중요한 공인입니다. 그래서 빨리 시스템을 갖춰서 좀 보좌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비교가 되죠.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하고 비교가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김혜경 씨의 경우는 배우자 실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 특별히 뭐 만든 자리라고 얘기가 되지만 여하튼 현역 의원이 그 자리에 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관리실장으로. 그리고 네. 지금 기자들이 네. 사실은 김혜경 씨하고 직접 통화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뭐 공보 라인이나 이쪽을 통해서 된다는 건데 지금 그 반면에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기자가 직접 통화가 돼서 지금 이런 인터뷰를 하고 하는 것들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특별히 그 배우자 주변에서 뭐 이제 이른바 관리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이렇게 되면 도대체 그동안에 경선 캠프라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동안에 그 경선 캠프에서 후보만 이 보좌를 하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전혀 보좌를 안 하고 준비도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더 팩트라는 그 카메라 기자가 가서 사진을 찍었을 때도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런 모습이 나왔을까. 그 얘기는 곧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결국 윤석열 후보의 경선 캠프에서 후보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그 후에 뭐 선대위가 지금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이라도 사실 선대위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도 미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더 팩트 TV인가요? 이제 그쪽에 네. 이제 대처하는 그 방식을 보면 언론을 극도로 피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최근에 오마이뉴스의 기자 인터뷰를 보면 자신의 전화를 받았고 26분간 통화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자신한테 먼저 전화가 또 와서 통화를 한 적도 있다. 최근에 뭐 이런 행보를 보였는데 김건희 씨가 또 오늘 기자한테 상당히 힘들다는 또 그 문자를 또 남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씨의 등판이 앞당겨질지
아니면 더 늦춰질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그 논란이 어쨌든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그렇죠. 아니 등판 시점과 관련해서는 우선 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김건희 씨가 됐든 윤석열 후보가 됐든 아마 이제 사과 뭐 성명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그거는 지나야 되는 것이고 네. 그거 외에 그러면 등판 시기를 앞당길 것이냐 뒤로 미룰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는 뭐 그냥 당초에 있던 계획대로 지금 뭐 시점이 정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그 시점이 언제 언제인지를 정해진 몰라서 걸로 그런 나오고 것이지. 있습니까? 네. 언제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 네. 내부에서는 뭐 정해져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당초에 했던 그 스케줄대로 하는 것 아닌가. 전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지율에는 뭐 이건 여하튼간에 뭐 허위 경력이라는 거는 그 일부분 뭐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지. 일부분 사실인 것으로 보여요. 네. 이렇게 된다면 지지율에는 영향이 좀 있겠죠. 아무리 뭐 이게 결혼 전 일이다 또 부인 일이다 후보 본인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그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더라도 네. 여튼 후보의 지지율에 크든 작든 영향은 미칠 것이다. 그러나 뭐 그게 얼마나 될지를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 등판은 이미 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등판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미 한 겁니다. 아 이게 지금 등판을 이미 한 걸로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등판이 별거겠어요. 마이크 잡고 자 제가 지금부터 뭐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이게 등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언론에 노출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등판을 한 거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 여론조사의 영향력이 없을 수는 없어요. 대선이라는 게 모든 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뭐 결정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한 80-90% 정도는 이게 윤석열 후보라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히 또 김건희 부인 때문에 지지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그 이유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지지율에 조금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뭐 이것 때문에 뭐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뭐 10%포인트, 20%포인트 이렇게 빠지거나 그런 장면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선 아들의 상습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후보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고요. 이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책임져야 하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야당은 김건희 씨와는 차원이 다른 범죄 행위다라면서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파장이 더 커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피장 할 때 그 파장인가요? 아니면 참 묘하죠. 김건희 씨 사건 와중에 또 이렇게 자식 문제가 터지고 하니 옛날 어르신들이 뭐 자식이 왼수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아마 절로 날 것 같습니다. 전에 그 장제원 의원 아들 문제로 이제 물러나고 할 때 우리 여기 방송에서 좀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인의 가족에 대해서 정치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아무튼 이재명 후보는 이걸 내가 사과하는 게 옳겠다 해서 아주 깍듯이 사과를 했고요. 그건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법률적으로 이제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아마 그 아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김건희 씨 의혹도 범죄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아들 의혹도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상습 도박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여기저기에 올라온 것 총 합치면 뭐 200회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이제 상습 도박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김건희 씨의 의혹 같은 경우는 다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공소시효는 지난 게 대부분이에요. 네. 아마 2014년 이게 가장 최근에 그 허위 경력 의혹 제기고 그것도 확인은 아직 안 됐고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공소시효는 뭐 7년이라고 하거든요. 그 업무방해 네. 죄가. 그러니까 지났는데 뭐 그렇다고 정치적 책임은 물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의 경우에는 사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 책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정치적 책임이라는 부분은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후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느냐는 부분은 네. 이 조금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유권자들의 판단에 유권자들의 판단의 목 그러니까 네.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 파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지만 아마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법률적 책임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경우에는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두 사람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후보 당사자들이 좀 성격들이 많이 다릅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표정을 보면
아니 좀 이렇게 억울하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부인의 여러 가지 경력 의혹 제기하는 거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획 공세라고 했나요? 네, 여당의 근데 기획 이 건 기자들이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한 겁니다. 제각각 SBS도 단독이라고 한 게 있고 한겨레 신문에도 있어요. 제가 저희 그 한겨레 편집국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무슨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냐고 우리가 무슨 누구 기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맞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피해 의식 같은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아니 지금 대선 후보입니다. 그렇게 억울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설명하고 사과할 걸 사과해야 되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는 확실히 이 사람 정치적으로 좀 단련이 된 사람이구나. 이러고 터졌을 때 무조건 잘못했다고 엎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관계를 따지자는 거고. 그래서 그 태도에서 오는 어떤 그 두 사람의 어떤 득실 이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한 라디오 그 인터뷰에서 유한기 씨 사망 직후에 하필이면 이런 언론 인터뷰가 나온 게 좀 의심이 많이 간다. 뭐 또 이런 그분이 입장, 굉장히 그 합리적인 학자시고 뭐 우리 한국 사회 기여도도 높으신 분인데 지금 그 인터뷰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 음모론을 갖고 설명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근거를 대셔야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점을 가지고 음모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그걸 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없는 사실을 뭐 누가 만들어냈거나 이제 과거에 뭐 저 병풍 공작 뭐 이런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볼 여지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후보들의 대응 태도 이거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정확히 기억이 아직 없고 그다음에 뭐가 이렇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해요. 부인할 수가 없는 대목이에요. 이거는 디지털 증거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후보 대응도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일단 그 우클릭 행보와 발언들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두환 씨의 공과 발언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언급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청와대는 양도세 유예 이제 반대 입장을 내놨는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또 강행하겠다는 또 의사를 또 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그 이재명 후보의 행보와 발언들이 외연 확장과 또 중도층 표심 잡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건 기본적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결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행하겠다 하는 건 정책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치적 차별화라고 보입니다. 그 의도는 이제 그건 뭐 당연한 거지. 선거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자 중도층 표심이나 뭐 일종의 뭐 반문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 일부까지도 내가 그 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런 유권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선거 앞두고 지금 이게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게 과연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너무나 선거 앞두고 이것뿐만 아니고 또 재난지원금 문제도 그렇고 선거 앞두고 무언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과연 본인의 의도대로 그렇게 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하는 전국 지표 조사가 목요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방송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제가 보고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이번 주에 자기들 내부 사정으로 조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NBS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좀 답답한데 아마 다음 주 목요일 되면 변화를 읽을 수 있겠죠. 아무튼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뭐 사과도 빨리 하지만 이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자기 카드를 계속 뭐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좀 들이받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해가면서까지 뭔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뭐 양면이 있을 거예요. 좀 안정적이지 않대. 여당 후보가 왜 저러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뭔가를 하겠다는 거구나.
이재명 후보가 쓴 책 제목이 이재명은 합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노력이 평가받을 대목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조금 유보적으로 일주일 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옛 인사들이 속속 등판하면서 총결집에 나선 분위기인데요. 이해찬 전 대표 등판을 놓고 국민의힘에선 이해찬 나오면 땡큐, 이나땡이라는 반응입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입이 일학이라고 했습니다. 이해찬이 나면 이재명이 떨어진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표를 깨는 부류라면서 후보도 알고 있지만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고 있을 것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 등판 실제로 이재명 후보에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글쎄요, 근데 이걸 아니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교수님 출신이고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하고 전면하신 분인데 뭐 이렇게 독설을 퍼붓는지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원래 국회의원 할 때부터 좀 약간 독설가였기 때문에 알겠는데 근데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십니까? 이해찬 대표가 나와서 이재명 표가 떨어지면 이걸 왜 공격을 하죠?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을 거예요. 계속 나와서 떠들게 해서 표가 더 떨어져야 되니까. 이건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양면이 있을 거예요. 중도 확장하는데 이해찬 대표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주저주저 할 겁니다. 부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고정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한테 마음을 안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네. 이 부분도 실제로 전체적으로 득실 어느 쪽이 많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이해찬 전 대표나 유시민 전 이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등판 이건 확실히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앞에 놓인 과제가 과연 지지층 결집이냐?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지층 결집은 지금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 선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재명 후보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결집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이해찬, 유시민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면 외연 확장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소지가 더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아마 그런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기자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 본인이나 가족들이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근데 정치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되게 좀 억울하다. 아니 내가 요만큼 잘못했는데 왜 이만큼 매를 맞아야 되느냐라고 굉장히 억울해하고 항변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맞을 매 다 맞고 결국 나중에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후보나 이제 이재명 후보 또 양쪽 선대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공인이기 때문에 인정할 것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할 것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이 용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정치는 정직이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부인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아들이 뭐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이 출마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거는 후보 본인의 문제입니다. 근데 후보 본인의 검증은 아직 좀 본격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의혹, 보도는 많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후보 검증이 먼저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여야 대선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급부상한 대선 전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오늘 밤까지 이어진 뒤 내일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대신 찬바람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특히 서해안에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